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에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이 금투세가 세법 개정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2019년 1월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이후에 금투세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을 하게 되고 결국 여야 합의하에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금투세가 입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2023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쯤에, 즉 시행을 한 6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투세를 실행할 만큼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2년을 유예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가 되었고 2025년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윤석열 정부는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자,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담기게 됩니다. 이런 논란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금투세를 유예내지 또는 내용을 대폭 수정하자는 이야기를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투세 논란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금투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금투세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마치 공포 마케팅 하듯이 괴담 형식의 이야기가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 입에서 유력 언론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 정책 시행의 불확실성, 정책의 신뢰성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법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되는, 즉 상환이나 환매나 해지나 양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실현되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투세 내용을 보면 상장 주식, 즉 국내 상장 주식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공모주 주식 펀드에 대해서는 이익의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득에 대해서 20%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천만 원 공제한 이후에 소득이 3억 이상이 될 때는 25%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단위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득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본 것들은 다 차감을 한 순수한 이득이 5천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전에 5년 동안에 주식 투자에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이른바 결손 이월 공제라고 해서 그 전에 손해 봤던 것도 순이익에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순이익, 결손금 이월 공제까지 생각했을 때 5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 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 이자나 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이 배당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금투세에서도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단지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사모펀드 주식을 매도할 때 그래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투세 적용이 안 됐습니다. 즉 소득에 대한 의무는 과세가 없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사모펀드라든지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요. 250만 원 이상부터는 20%, 25%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채권을 양도 때는 환매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채권의 양도 환매 또는 ELS나 ETN 같은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이득도 배당소득 과세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금투세처럼 공제해주는 액수가 없습니다. 다 얼마가 생기든지 간에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14% 분리과세를 하고 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으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매기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득으로 취급하던 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넘긴다면 투자 순수이득이 5천만 원이 넘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법에서는 이것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새로 금투세가 들어오면 금투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고액 투자자 같으면 금투세 때문에 사실은 더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금투세에서만 그러냐? 그것은 아니고요. 현행 과세 체계에도 그렇습니다. 2024년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른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대주주, 한 특정 주식의 지분이 1% 이상이거나 특정 주식을 50억 이상 갖고 있는 연말 기준으로 그런 투자자들, 고액 투자자를 우리가 세법상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하고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이런 아주 고액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보통 10%, 20에서 25%, 30%라는 식의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은 지금도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로 과세를 하고 그다음 소액주주는 전면과세를 10에서 20%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액주주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과 반대로 거래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매도를 할 때 0.18%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경우에는 0.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과세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관련된 세제는 특히 상장 주식을 중심으로 보면은 양도소득세는 거의 과세를 하지 않고 그런데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의 체계가 상당히 비대칭적이다.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인데 합쳐서 2천만 원이 높으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최고 소율 45%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이라든지 이자 같은 것은 당연히 거래세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자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는 상당히 중과세를 하고 있는 종합과세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행에서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비과세고 대주주라고 하는 굉장한 고액 자산가만이 과세 대상이고 대신에 거래세가 매우 높다.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했던 금융투자협회의 제안이 이런 기본적인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거래세는 낮추고
그리고 이득에 대해서는 더 과세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게 되면 거래세를 내야 됩니다. 소액 투자자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식에서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주식에서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상대적인 부담을 많이 하는 세구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행 주식 과세 체계에서도 법인은 상장 주식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율이 9에서 24%니까 이 세율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소득세제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금투세가 들어오더라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 체계에서 주식 과세 수입 현황이 어떤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인데요. 22년 말 주식 과세 수입을 보면은 상장 주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역시 주식 과세 수입의 대부분을 82%가 거래세에서 옵니다. 8조 4천억 정도가 거래세로 징수되었고요. 양도세는 1조 9천억입니다. 대주주들만이 내는 양도세인데 1.9천억 정도, 그래서 1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은 거래세 중심 체계다,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바꾸자. 비상장 주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세 비중이 15%고 양도세 비율이 85%입니다. 비상장 주식같이 양도세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 따라서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거래세를 점차적으로 낮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당장에 거래세가 0.18%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재부의 자료에 의하면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로 한 1조 5천억, 그리고 기타 금투세 수입이 한 1천억,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의 세수가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OECD 35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3개 국가가 비과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요. 벨기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예로 들은 게 이제 대만의 사례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과거에 3차례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특히 1989년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88년 9월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이 36%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15% 감소하는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도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대만처럼 폭락할 것이다라는 괴담 같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만은 주식 차익의 50%를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고요. 그리고 금투세 대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와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도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1989년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즉 금투세를 시행을 합니다. 일본은 금투세 도입 이후에 오히려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는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해서 OECD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조세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 그리고 국힘 고위 관계자,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의 증권시장이 폭락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만 사례를 주로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만에 가까운 상황인지 아니면 일본과 가까운 상황인지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느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탁결제원에서 필요한 자료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정확하게 예탁결제원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괴담 수준의 프로파간다만을 하고 있다는 거 매우 안타깝고, 여기에 언론이나 또 일부 국민들이 굉장히 동조를 하고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대주주 과세 기준 50억입니다. 지금 1인 한 주에 50억 이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주주 과세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바뀌었던 그 기간에 사실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과세 기준 바뀐 게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할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다지 큰 영향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반응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 대주주 과세 기준을 피하고, 그리고 양도 차익 규모가 5천 이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있느냐, 그 비중이 얼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을 버리고 외국으로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구성을 크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인 주식 투자자들 보유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가라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2020년 말 기준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안타깝게도 예탁결제원이 그 이후에는 이런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공개 안 되니 괴담이 이제 흥행하게 되는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숫자로 따지면은 개인 투자자가 99%가 넘습니다. 대부분입니다. 1%가 안 되는 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로 따지면은 개인 투자자가 반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입니다. 반씩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액을 따지면은 2020년 말 기준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액 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72%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금투세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주주 자격 요건은 안 되고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낼 것이냐라는 게 핵심적입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계산은 되지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얼추 계산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보유액의 28%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도 비경영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수익 비율은 25%입니다. 즉 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숫자로서 5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가 뭐냐면 총수일가나 기업을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영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수 비율이 25%인데 액수로 따지면 훨씬 클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로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수익률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총 시가총액의 28%의 반, 14% 정도라. 그것도 굉장히 과장되게 잡은 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경영 개인 투자자보다 경영을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보유 또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한번 금투세 영향을 받는 투자의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금투세 적용을 받는 투자자가 전체 1%라고 흔히 추정을 합니다.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왜 1%냐? 상장 주식을 5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한 1%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14만 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5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금투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 10% 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해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 수익 낸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개인 투자자 1%가 금투세에 해당 대상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의 투자 손실들을 지금 여기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14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 개인 투자자 중에 82%가 5천만 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은 개인 투자자들 주식 보유의 한 10.5%가 되고요. 비공식적인 자료인데 5억 이상 개인 투자자 보유액 비중은 한 53%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해당되는 10% 이상 수익이 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억 이상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한 반 액수 5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에 갖고 있는 비중이 예탁 결제원 자료를 보면은 2020년 말 현재 49.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10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억 이상 있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 바뀔 때 그다지 주식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걸 고려해서 조금 더 좁혀서 5억에서 10억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 보유 금액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개인 투자자들 보유 비중의 3.6%가 되죠. 자, 그런데 3.6%고 전체 개인 투자자들은 전체 시가총액의 28%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3.6% 곱하기 28% 하면은 1%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금투세에 정말 영향을 받을 투자자들은 전체 주식시장의 한 1% 수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억에서 10억 사이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금투세 대상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보유액이 시가총액의 한 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10억이 아닌 50억까지, 즉 5억에서 10억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가총액에서의 비중은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면 비공식적인 자료가 50억 이상 상위 투자자들의 전체 개인 투자 보유 금액의 34.4%를 차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5억에서 50억 보유 개인 투자자의 금액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5.2% 수준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5억에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할 때는 시가총액의 1% 수준이고요. 5억에서 50억이면 5.2%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투세 적용이 가능한 시가총액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한 계산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에서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금투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서 추정한 액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모을 수 있는 걸 모아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전체 주식시장 1% 정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투매를 하고 시장을 떠날 것이냐? 1% 투매한다고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투매를 해서 손해를 보면서 떠날 것이냐? 또 투매를 하면은 시장이 요동친다. 손해를 많이 볼 건데 떠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보완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기재부에서 금투세 수익으로 예산한 것이 상장 주식에서 금투세로 1조 5천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2년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 상장 주식 양도 수입이 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대주주 양도 소득 수입 1조 9천억보다도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에 해당되는 사람들, 실제 세금을 낼 사람들에 대해서 기재부는 굉장히 많지 않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이 계산을 하게 된 자료도 분명히 공개를 해야만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2016년에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했는데 아무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과세 전환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 경우에 1988년 9월에 금투세 도입을 발표해서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도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 주식시장 망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금투세 도입을 공표했을 때 또는 유예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사실 이미 반응을 했으면 금투세 도입됐을 때, 유예가 됐을 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통과된 2020년 12월 2일 전후로 3일, 5일 가지고서 코스피 종가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 종가가 3일이나 5일 기준으로도 금투세 도입된 이후에 5일 올라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유예했을 때 전후로 만약에 금투세가 정말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거였다면, 유예했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전후 3일, 5일을 비교해 보면은 금투세 유예 결정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뭐 며칠만 본 거 아니냐?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은 2020년 11월부터 해서 쭉 21년까지 쭉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때 금투세 도입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혀 추세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금투세 시행 연기가 된 2022년 12월 말쯤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만처럼 충격을 미쳤을 거면 이미 금투세법이 통과되고 또는 유예됐을 때 주가가 출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금투세 시행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금투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영향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51%의 경제학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32%,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른 답은 금융상품 간 중립성, 직접 간접 투자 간의 중립성, 조세의 중립성 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당이나 이자 소득과의 중립성 문제 같은 것들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수 확보, 소득 재분배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안에 있는 금투세 수준으로는 사실은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느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액 투자자, 전체 주식시장의 1% 또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 고액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가 공제액수도 너무 높고 세율도 분리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입되고 나면은 공제액수도 줄어들고 세율도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막자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금투세가 도입돼서 정말 주식시장이 망할 거고 한국 경제가 곤란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파간다를 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투세 폐지가 될 경우에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많은 분들, 과반 정도 49%가 정책 신뢰도의 저하를 들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세금보다 불확실성, 정책 신뢰의 저하입니다. 지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금투세를 시행하니 많이 유예를 하니 폐지를 하니 이런 식의 논의가 주식시장을 죽이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정말 민폐를 끼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고, 그 시간 안에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이야말로 금투세 자체가 아닌 이런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 저하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혼돈을 가져오고 주식시장이 나빠진다면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세제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투세라는 것이 금융상품 간의 세제의 비대칭성 또는 중립성, 비대칭성을 없애고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금융 제품에 대한 세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을 한번 보시면은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진다. 이 과표가 5천이다. 세율이 24%입니다. 5천만 원 공제하고부터 세율이 20%예요. 그리고 3억이 넘으면 3억 5천 이상을 벌어야만 세율이 25%가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버는 근로자의 소득세율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만약에 3억 이상을 초과해서 근로소득을 벌게 되면 세율이 40%입니다. 금투세는 25%예요. 근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페널티를 주고 있는 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고 금융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점진적으로 근로소득세하고 합쳐지는 종합소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투세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 다 해외로 갈 것이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액이 국내 주식이나 공모펀드에서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이나 또는 사모펀드의 공제액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250대 5천만 원입니다. 4,75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주식에 투자할 유인들이 훨씬 강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순이득을 올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으로 가서는 250만 원 올리기가 쉽죠. 그래서 여전히 금투세 체제에서도 국내 주식에 대한 유인들을 강하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투세 도입되면 무조건 해외로 떠난다는 그런 선동적인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 99%는 금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투세와 동시에 거래세가 인하된다면 개인 투자자 99%는 이런 변화로 인해서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박상현의 경제브릿지에서 주로 설명드린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성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사례를 가지고서 분석해 볼 때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것이 부자감세다. 즉 사모펀드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배당금처럼 주는 것을 우리가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사모펀드가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또는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남긴 것을 개인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분배금인데요. 이 분배금은 배당금처럼 다루는 것이 금투세 전과 후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소득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최고소율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흔히 이것을 가지고서 49.5% 세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45% 적용하고 45%의 10%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49.5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율을 과정하기 위해서 세율에 대한 기준을 지방세까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를 뺀 세율, 최고 세율이 45%라는 것이고 이것은 금투세와 무관하게 사모펀드 분배금에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식형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의 한 3, 4%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부동산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투세 전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금투세를 적용을 안 받아서 이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투세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형 사모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을 환매할 때 지금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이 환매하는 소득이 250만 원이 넘어가면은 금투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해지게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금투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 금투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폐지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많은 것 같지만 전체 국민에 따지면 아주 극소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상일 경제브릿지 일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댓글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도 도배한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댓글들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내용을 거의 듣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법안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뭔지도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투세가 사실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도입합니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세수 확대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이 왜 중요하냐? 저는 금투세라는 것이 제2의 금융실명제 또는 자본시장 금융실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것들,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세당국이나 정책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누구에게 돈을 몇 푼 주고 계좌를 빌려서 그 계좌들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주가 조작이 심각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본인이 명의로 된 투자에 대한 소득은 차근차근 기록이 남고 어떤 경우는 과세도 되기 때문에 쉽게 차명으로 주식 계좌를 빌려주기 어렵게 되는 거죠. 차명 거래를 막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리딩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가 조작이나 리딩방 같은 게 없어지는 게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입니다. 성진화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금투세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내부 거래가 만연합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 CEO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차명 계좌를 통해서 미리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거나 해서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것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제2의 금융실명제, 자본시장의 금융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식의 금투세가 세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부과함으로써 증권을 부양하는 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주식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서학개미들 지금 많이 가시는 분들 그쪽 투자하면 세금 내는데도 왜 가느냐? 한국에 살만한 주식이나 회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의 위기 문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유예를 하게 된다, 2년 유예한다, 그 다음에 대선입니다. 선거 앞에서 또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난리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금투세 도입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해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후진성이라는 것이 극복되기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